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주는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께 또 대담 형식으로 좀 전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의는 KDI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6%로 조정했다 그랬는데 상반기보다 0.1%포인트 내렸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2019년을 전망했는데 상반기에 전망할 때는 2019년의 모습이 2.7%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2.6%로 전망을 내린 겁니다. 하향 조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의 의미를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의미는 말 그대로 상반기에 2019년의 한국 경제를 봤을 때보다 지금 당장 2019년을 닥치면서 2019년을 봤을 때 더 여건이 안 좋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역시 경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더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18년의 상반기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여건들,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신흥국발 위기 가능성이라든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지만 하반기 들어서 2019년에 거의 다다라서 볼 때는 2019년의 모습이 더 어두워졌다, 불확실성이 더 가중됐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관점에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이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몇 달 뒤 상황을 예측하는 건데 무엇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경제 성장률을 전망합니까? 라는 경제 성장률을 실제 경제 연구기관에서 수차례 전망해본 그 당사자로서 어떻게 전망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GDP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오마이스쿨 강연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GDP라는 것은 구성 항목이 있다고 했죠. 한 덩어리가 크게 소비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투자입니다. 이 투자는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로 또 구분된다. 그리고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구성 항목이 있다. 근데 이제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순수출의 가중평균적인 증감률이, 그죠? 쉽게 표현하면 평균적이죠. 평균적인 증가율이 GDP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GDP가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얼마나 증가할까? 그게 이제 제가 경제 전망을 하기에는 2.5%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근데 과거에는 3.0% 증가했고 그전에는 5.0% 증가했다 그랬으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2017년에는 3.1, 그리고 2018년에는 2.7, 그리고 2019년에는 2.5 이렇게 성장률이 더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강조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전망하는 그 근거는 바로 소비라는 변수가 2019년에는 어떻게 움직일까를 진단하는 거고, 그 다음 투자라는 변수가 어떻게 또 움직일까, 정부 지출, 순수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전망하면 결국 전체적인 GDP 규모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제 그렇다면 소비라는 지표는, 소비 규모는 얼마나 증가할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방법은 역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들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투자라는 지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선행 지표의 움직임들을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역시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선행지표들의 움직임을 보면 보통 이 선행지표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선행에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비다 그러면 소비자 신뢰지수를 보는 거죠.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이런 여러 가지 경기에, 소비에
예를 들어 6개월이나 1년 후에 소비가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선행 지표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소비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면서 그런 경제 성장률을 전망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각 경제 연구 기관마다 저도 이제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하지만 그 모델이 있느냐? 모델이 있습니다. 다 이런 정량적인 모델들이 있습니다. 모델들이 있지만 모델들을 준용할 뿐이지 절대적으로 그 모델에서 전망하는 수치를 그대로 의존적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델이 여러 가지 모든 변수들을 한꺼번에 설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정량적인 모델에 기초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그리고 정성적으로 이런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순수출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바라보는 각 기관의 견해가 담겨서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는 정부에서 내놓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매번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그걸 어디까지 신뢰할 수가 있는가? 계속 틀린 적이 많지 않는가? 신뢰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자,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IMF도 그렇게 경제 성장률을 전망합니다. IMF의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을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기존 전망치 1월 전망치, 4월, 7월, 10월 네 번에 걸쳐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을 발표합니다. IMF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데 이게 전에 제시했던 것보다 하향 조정될 때도 있고 상향 조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향 조정되고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 지표의 움직임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 인풋이 있죠. 인풋.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경제 성장률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인풋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금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만큼 금리가 그대로 유지 안 되거나 환율도 기존에 생각했던 만큼의 환율이 유지되지 않거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다봤던 2019년의 모습하고 3개월 후에 다시 내다본 2019년 경제의 모습은 늘 바뀔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되거나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원래 조정은 늘 일어난다. 그리고 정부 측 사이드, 정부 사이드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만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고 민간 사이드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반영했던 결과와 그리고 3개월 후, 5개월 후에 내년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새로운 변수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신뢰감을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신 것처럼 네 번째 질의는 결국 정부에서는 늘상 긍정적인 전망,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향 조정을 늘상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조정해 나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늘상 긍정적으로만 전망하고 낙관적으로만 전망하고 이후에는 늘상 하향 조정한다면 이것은 신뢰감을 잃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경제를 기획재정부가 혹은 KDI가 한국은행이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쉽게 말해서 2019년 경제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긍정적이야. 그 정도로 나쁘지 않아. 라고 경제를 들여다보면 역시 예산정책 혹은 통화정책이 그렇게 경기 부양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예산을 그렇게 확장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늘상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니 소극적으로 예산을 계획해요.
그리고는 실제 그 시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전망해 놓고 6월 달쯤 되면은 아니야.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가 더 나빠 하면서 하향 조정하죠.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을 편성합니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추경 편성이라는 것은 사실 예산 계획의 실패다. 그걸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거든요.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당위적이 되면 안 된다. 매년 반복되면 안 된다. 경제를 늘상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추경이 편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떨 때는 상향 조정할 때도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구나. 어떨 때는 하향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늘상 하향 조정만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정부 사이드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신뢰감을 잃을 수 있고, 신뢰감을 잃으니까 사실 그런 전망치에 의존해서 많은 기업들이나 가게가 투자 의사결정이나 경영 의사결정을 해나가는데 어디까지 어떤 걸 믿고 따라서 투자하고 경영할지를 판단이 안 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망치에 의존해서 상향 조정하거나 하향 조정해 나간다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견해가 정부의 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정부의 견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량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정성적인 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해서 적용하는데 결국은 정부나 각 기관의 견해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결국 제가 2019년 경제전망 강연이나 책에서 소개했던 2.5%라는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저의 견해가 담긴 거거든요. 견해가 담긴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눈치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떤 의문,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 기관마다 다른 수치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를 맞다고 판단할 것인지요? 그런 질문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믿고 따를 필요가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저의 전망치를 따라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우스갯소리지만 기본적으로는 늘상 정부 사이드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늘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경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여러 민간경제연구소들, 현대경제연구원이나 LG경제연구원, 그리고 여러 경제연구원들, 또한 금융연구원, 그리고 각 은행권에 있는 경제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 정부 사이드의 기구들은 주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낙관적인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중립적이거나 보수적인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권에 해당되는 경제연구소들은 조금 더 많이 보수적 혹은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시고 고루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시간이 없으시다면 저는 뭐 그런 여러 전망치들을 다 보고 보고서를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본업은 또 그게 아니시니까 예를 들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경제전망 보고서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민간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같이 보시면서 좀 비교하면서 판단하신다면 조금 더 이 객관적인 전망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오마이스쿨에서 경제전망 강연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처럼 경익남을 통해서 여러 기관들의 전망치나 그런 배경, 그런 것들을 늘상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 경익남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마이스쿨 강연을 통해서도, 혹은 제 경제전망 책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기구들의 전망치를 비교하면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정부가 내놓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도 좀 논하고 어떤 방법으로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지 그런 궁금증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우리는 그럼 어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믿고 따를 필요가 있는지를 좀 여러 가지를 좀 논해봤는데요. 경제성장률이라는 전망치, 이런 지표는
아마 이 모든 경제 지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표만큼은 반드시 잘 캐치업해서 여러분 재테크 하는데 혹은 여러분 기업의 어떤 투자 의사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참조하시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지켜보시면서 좀 준비된 투자, 준비된 경영 이런 것들을 해 나가시면서 늘 성공적으로 경영과 투자를 해 나가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